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 알파 7 2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어렸을 땐 피아노를 한 4년을 쳐가지고 바하까지 쳤다? 안 놀라는구나. 바하까지 쳤다 그러면 4년 쳐서 바하 가면 다들 놀라던데. 그런데 바이엘 학원 말하는 거야. 바이엘 학원. 자, 시작해 봅시다. 알파 7 2고요. 그리고 카메라 세팅은 제가 좋아하는 오토입니다. 오토 기능이 굉장히 잘 작동하는 카메라들을 사랑합니다. 자, 한번 찍어 봅시다. 오케이. 오토다 보니까 파인더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거죠. ISO도 그렇고 손달방도 그렇고 포커스도 그렇고. 알파 7 2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먼저 포커스 돌아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땅바닥에 대고 한 장 찍었죠? 저 멀리 한 장 누르고 이거 다 사진 찍히고 있어요. 자, 지금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클로즈업 한번 해봐 주세요. 가까이 다가오셔도 되고. 오케이. 자, 누르고 이건 뭐죠? 땅바닥 찍은 거군요. 이렇게 보시면 땅바닥, 제일 처음에 제가 찍은 거, 그 다음 땅바닥 찍고 멀리 찍고 땅바닥 찍고 멀리 찍고, 누르는 대로 모든 촬영이 그냥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원활해요. 제가 이 점을 가장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알파 7R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화소도 크고, 그리고 뭐 파인아트를 위해서, 출력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7R을 좋아했는데, 7R이 AF를 못 잡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원활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알파 99나 900이나 이런 큰 카메라들은 구조가 크니까 그런 성능적인 것들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작아지면 이게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원활한 촬영이 어려운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썼었죠. 그런데 알파 7 2가 나오니까 당했구나. 촬영하는데 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좀 가봅시다. 녹화 들어갔어? 네. 야, 놀이터에 오면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저희가 놀이터에 온 이유는 원색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많습니다. 자, 컬러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역광이네요. 이 사진 역광에서 이만큼 뜬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돌아가서 순광 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좋아요. 오케이. 왜 노출이 막 돌아가? 자, 지금 막 찍은 이미지예요. 이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풀 오토에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에 오토 ISO에 오토 포커스에 그냥 모든 것이 오토인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사진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컬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개선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알파 7 2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7에 비해서 그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죠. 7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7 2로 와가지고 달라진 거는 칼라 하나 이쪽은 조금 잘 모르겠고요. 손떨림 보정이 굉장히 유용하게 박힌 거죠. 자, 이 렌즈는
소니의 실수라고 불리우는 소니 2870 3.5에서 5.5 거기에 손떨림 보정 옵티컬 스테디 샷이 붙어있는 렌즈예요. 거기에다 바디는 5축 손떨림 보정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5축이 뭐냐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세로로 1축 가로로 2축 그리고 센서 자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3축 위아래로 4축 그 다음에 이렇게 갸우뚱 5축이죠. 6축이 됐다 그러면 아마 센서가 앞뒤로 왔다 갔다 이럴 거예요. 그렇게 되면 6축 손떨림 보정도 해주겠죠. 그런데 6축이 되면 아마 자체적으로 AF도 먹지 않을까요? MF 렌즈를 꽂아도 어느 정도 센서가 왔다 갔다 그럴 테니까 AF가 먹는 카메라가 곧 소니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되네요. 어쨌든 지금 이 안에는 7개의 손떨림 보정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2개는 겹치니까 이 렌즈에 들어가 있는 옵티컬 손떨림 보정으로 2개를 커버를 해주고 이 안에서 3개를 커버를 해줍니다. 자, 한번 손떨림 보정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S 모드 해놓고요. 사실은 이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0.4초까지는 어떻게 버텨보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다른 걸 찍어볼까요? 자, 0.4초 조리개 29가 나오네요. 이런 거 잘 찍어야 되는데. 오케이. 자, 왠지 누를 때 호흡 조정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자, 이게 0.4초로 찍은 이미지입니다. 확대 이렇게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뭐죠? 아유, 자신있게 눌렀는데 글이 보여드릴 만한 사진은 아닌 듯 하네요. 그래도 아예 손떨림 보정이 없었으면 상이 이렇게 훅 하고 날아가 버리니까. 자, 이렇게 손떨림 보정 사진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 손떨림 보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뭐랄까 렌즈가 손떨림 보정해주는 카메라들 이렇게 자꾸 찍어보면 이 안에 보이는 상이 울렁울렁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렇게까지 막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적당히 살짝 워낙에 소니의 손떨림이 그렇게까지 울렁울렁 거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울렁울렁 거리는 수준.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캐논이나 니콘이나 이렇게 오리지널로 렌즈가 막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덜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4.5 스텝 손떨림이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제가 밤에 돌아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이 좀 있어요.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손떨림으로 완벽하게 딱 정지된 화상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움직임 자체, 제가 습관적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셔터를 누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진을 찍기 위해 특별히 멈춘다기보단 계속 걸으면서 셔터를 누르죠. 그러니까 이 흔들림이 제어된 사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걸으면서 계속 이렇게 울렁울렁 이렇게 걸으면서 찍으면 사진이 탁 찍혔을 때 잔상이 막 이렇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울렁울렁 거리는데도 한쪽 방향으로 방향성 있게 잔상이 남는다거나, 혹은 조금 더 원했던 것보다 더욱 그 선명한 화상을 얻게 되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흔들림을 완벽하게 제어해 주는 경우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저같이 움직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만족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자기 전용 렌즈가 아니고 다른 렌즈를 써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정을 해줍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저 렌즈랑 이걸 바꿉시다. 렌즈를 바꿔서 꽂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쿠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그 렌즈 어댑터예요. 이렇게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접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캐논 렌즈 접점을 이렇게 꽂아 가지고 소니 E마운트 카메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꽂게 되면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가 다 작동을 해요. 그리고 알파 7-2에서는 손떨림 보정까지 작동을 하는 거죠. 이 쿠카 하나로 소니가
캐논을 집어먹었어요. 죽 써서 개 준다 그러더니 캐논이 렌즈 만들어서 소니에게 주는 아주 고마운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워낙에 캐논 렌즈 좋아합니다. 자 한번 찍어 봅시다. 손떨림 보정을 이렇게 느껴봐야 되니까, 제가 아까 0.4초로 촬영했었잖아요. 0.4초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5분의 1초 약한 모습 좋습니다. 자 5분의 1초로 해가지고 쭉 당겼고요. 자 이게 저기 뭐야, 좋아요. 가변,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가변 필터를 장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변 필터로 조금 적절하게 만들었고요. 오케이. 자 오 잠깐만, 이게 AF가 안 먹는 거죠? AF가 돌긴 하네요. AF까지 돕니다. 다시 AF로. 좋아요. 자 AF 들어가라. 뭐가 이렇게 한참 걸리죠 AF가? 야, 소니 카메라에 캐논을 꽂았더니 캐논 카메라처럼 잡아요. 농담입니다. 요즘 캐논도 잘 잡잖아요. 한 AF 성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그래도 AF가 돌긴 합니다. AF도 돌고 손떨림 보정도 되고 조리개도 작동을 하고 셔터 스피드도 작동을 하고, 근데 AF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사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게 5분의 1초로 촬영한 저 사진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벤치가 보이죠? 확대해 봅시다. 확대. 이게 실제 사이즈입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은 제가 많이 떨긴 했군요. 이 정도면 용납되는 수준으로 작동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캐논 렌즈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정보를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소니 카메라로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손떨림 보정을 별도의 뭐 세팅 없이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 수동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메뉴에 들어오면 스테디샷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포컬 랭스, 그러니까 뭐 50mm 렌즈다, 그럼 그 기능을 50mm에 맞춰주고 뭐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8mm에서 1000mm까지 이렇게 수동으로 세팅해 주시면 수동 렌즈에서도 손떨림 보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 되겠네요. 자 이동합시다. 찍지를 말아야 되겠어. 제가 알파 7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목에다가 절대 카메라를 매지 않았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 그 카메라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애기들 이렇게 목에다가 카메라 걸어줬다가 카메라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애들 목 졸려 가지고 사고를 당하는 그런 그림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에 안 매는 경우도 있었고, 저 아는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딸기야, 목에다 카메라 걸고 다니면 늙어서 목 디스크 생겨. 그래서 안 메고 다녔는데, 이 녀석은 원체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어떻게 휴대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휴대하기 편하다는 거는 카메라가 항상 촬영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스탠바이 상태로 기다린다는 거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지금 전원을 껐거든요. 자 카메라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켰고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첫 번째 샷이 나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짧아졌어요. 1초 이하로 걸리니까. 거기다가 잠깐만, 그리고 자 잠들어라. 뭘로 잠들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잠들기 모드를 빨리 잠지운 다음에 절전 모드 있잖아요. 그거 절전 상태에서 켜져서 찍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날이 추워서 집중이 안 되네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절전 모드에서는 반셔터를 누르고 찍으면 바로 찍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나중에 경험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절전 모드에서 다시 상용 모드로 돌아오는 시간이 지극히 짧다는 것 또한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움직임이 빠르고, 그거면 휴대용 카메라의 어떤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요즘에 사진보다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알파 7-2는 어떻습니까?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영상으로 다이얼을 돌렸고요. 자, 확인해 봅시다. 어이쿠, M모드로 나가지고 60분의 1초 좋아요. 그리고 AV-CHD 60p 좋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포커스 잡혔고 ISO도 잡혔고 노출 보돌령, 자 녹화, 마이크에 사운드 들어가죠. 자, 이제 녹화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영상에서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작동되는 거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손은 조금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황 감독, 내 손 좀 한번 확대 좀 해봐. 나 이거 되게 신기하다. 내가 찍고 있는데. 자, 이렇게 손으로 들고, 여러분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제가 좀 손떨림이 심해요. 그리고 등에다가 무거운 걸 메고 있잖아요. 거기다 주절주절 말까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손떨림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 정도면 어지간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어지간히 버텨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닌자 걸음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아. 자, 뒤에 차가 오네요. 알파 7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알파 7S예요. 저거는 영상 전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타임 코드라는 게 있죠. TC. 별의별 기능들이 다 영상을 위해서 저 카메라엔 존재를 해요. 그런데 알파 7-2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위한 기능은 준수한 편이에요. 하지만 알파 7S처럼 엄청난 고감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알파 7S에 비해서는 영상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나지만 픽처 프로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글쎄요, 사진을 많이 찍으신다면 알파 7-2가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7S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갑시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AF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뭐 데이터상 30%라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파 99라든가 막 이런 그 소니에서 굉장히 빠른 카메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녀석들 못지않게 빨라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다음 컬러 얘기를 했는데 컬러도 꽤나 설득력 있는 컬러입니다. 동영상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는데 동영상 기능도 설득력이 있어요. 작고 가벼운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은 그립이 살짝 두꺼워졌어요. 거기에 셔터 버튼이 원래 이 바디 위에 있다가 알파 7은 바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7-2로 오면서 앞쪽으로 이동해 왔는데 이걸 잡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이 앞에다가 캐논 28-135 그런 거 막 이 큰 렌즈 같은 것도 꼽고 막 돌아다녀 보고 이랬는데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 그립감이 뛰어나졌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는데도 안정적이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픽처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적용이 되면서 상당히 영화 톤 같이 이렇게 좀 부드러운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해졌고, 참 좋아졌네요. 자, 결론을 아까와 같습니다. 지르십시오. 사진을 위주로 동영상을 가끔 촬영하신다면 알파 7-2가 맞는 거고요. 동영상만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알파 7S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참, 두 개를 합쳐주면 고마울 텐데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